안녕하세요.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5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아입니다. 켄 로치 감독 영화 중에 미안해요 리키라는 영화 혹시 지아님 아세요? 네, 압니다. 예. 거기 보면 내용이 혹시 내용도 기억나세요? 영화를 되게 오래전에 봤는데 네.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리키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네. 예, 남편이 리키고 부인은 애비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여성이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 리키보다는 그 부인의 노동에 대해서 더 많이 보였어요. 그 애비는 제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거든요. 네. 근데 리키가 자기 그 애비의 차를 타고 다니는 차를 판매하고 팔고 그 돈으로 이제 그 택배를 하기 위해서 차를 사게 되는 그것도 그 돈 플러스 대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애비가 자기는 이 차를 타고 다녀야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리키가 되게 간병 노동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애비는 하루에 7명의 돌봄 수혜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대중교통을 결국은 이용을 하면서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영국 영화잖아요. 그래서 영국 거기에서는 아마 이 제가 요양보호사가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게 거기는 이제 건당으로 급여를 받는 형식이더라고요. 영화에서는. 그래서 한 명의 돌봄 수혜자와의 만남 시간이 길면 그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셈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애비는 자신이 만나는 노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또 다음 고객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막 업체를 통화하는 장면이 또 막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애비가 돌봄 노동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거든요. 이제 애비는 한 고객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성심성의껏 정말 자기 엄마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성심성의껏 잘 케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한 고객의 집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업체는 까다로운 고객이라면서 그 오래 만났던 한 그 고객에 대해서 까다로운 고객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비는 그분은 까다로운 분이 아니다. 까다로운 분이 아니라 약한 분이다. 그리고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간을 더 필요한 고객을 위해서 추가 시간이 허용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업체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자르거든요. 네, 이런 과정에서 애비는 돌봐야 하는 돌봄 수혜자로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말하지만 지급 규정이 이제 시간이 아니니까 어렵다는 말만 이제 업체에선 되풀이 하는데요. 이 장면이 저한테는 되게 좀 새롭기도 하고 그리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아마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나중에 한 번 더 보시길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저의 얘기를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애비의 그 가사노동 그리고 돌봄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할 얘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포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로 좀 오프닝 멘트를 해봤습니다. 오늘 모실 손님은 여성의 돌봄 노동에 대해서 특히 그 산재와 간병 노동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는 그런 글을 쓰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 분을 모시기 전에 우리가 관련한 음악을 하나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준비한 음악은 가수 하림의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합니다라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은 이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의 여유가 있고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은 노래고요. 아마 오늘 나눌 이야기들이 이런 얘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음악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엄마 가슴 무너지고요. 집에 못 돌아가면은 가족은 어떡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저녁엔 집에서 쉬고 휴일에는 여행도 가는 그런 평범한 일들이 왜 나는 어려운가요? 우리는 모두 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자, 모두 함께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며칠 전에 1월 마지막 주 그때부터였나요? 경기도 도청 1층에서 경기도의 장애인들이 농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단식 농성도 같이 진행했었는데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고 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폐지하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한 8일 정도 투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농성을 접었는데요. 그게 딱 떠오르네요. 이 음악을 듣다 보니 그래서 우리가
이 장애인들 사실 우리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눌 아마 내용에도 이런 주제들이 좀 들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모실 분은 그 일하다 아픈 여자들 왜 여성의 산재는 잘 드러나지 않는가를 공동으로 쓰신 그리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활동하시는 조건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임활동가 조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이름도 길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줄여서 한노보연이라고 그냥 불러주시면 되는데요. 그 현장성이랑 계급성, 전문성이라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저기 나쁜 삼성 말고 좋은 삼성을 기치로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 건강권 운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이랑 경기, 부산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있고 다양한 회원들이랑 같이 활동을 만드는 걸 좀 지향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본주의 사회가 지금 우리의 사회이고 그랬을 때 강요하고 있는 자본주의가의 속도랑 강도에 노동자의 몸을 맞추게 하려는 아까도 공공일자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얘기했을 때 그것도 정확하게 거기에 정반대되는 이제 몸들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노동자로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에도 뭐 적용 제외되고 이런 것들이 저도 생각이 났는데 마침 우리 상대님 노트북도 보니까 느려도 전진 중이라는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느림을 인정하지 않죠. 자본주의는 일률적이고 정말 빠른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자본주의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생산 속도랑 생산량 혹은 노동 시간 등 그들의 노동 과정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권들을 좀 지닌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 이에 기반한 현장에 대한 연구 투쟁들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달 월간지 노동안전보건 월간지 일터를 발행하고 있고 사실 노동시간 작년에 69시간 때문에 좀 난리였는데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다양한 현안들에 대응하면서 우리한테 사회적으로 우리한테 좋은 노동시간은 뭐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회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활동하고 있는 노동시간 센터도 있고 노동자들이 작업 중지권이나 중대재해 대응 등을 하고 있는 당장멈춰팀 그리고 또 이 도래하는 이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정의랑 노동자 건강권의 매개를 고민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기후정의 팀도 있습니다. 그 아마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젠더와 노동 건강권 센터도 이제 올해 1월 27일 날에 이제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 따끈따끈하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 많은 걸 하시네요. 제가 기억하는 한노보연은 200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근골격계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었을 시절에 이제 그것을 산재로 받아내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단식 투쟁도 하고 막 이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근골격계라는 용어를 한노보연에 있는 의사분들이 만드신 거 아닌가요? 아마 그렇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예,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만 되게 삼성을 얘기하셨잖아요. 나쁜 삼성이 아니라 좋은 삼성. 그거는 오늘 라디오를 위해서 준비해 오신 멘트인가요? 아니요, 막상 성 세 개를 얘기하니까 삼성을 자주 얘기하긴 하는데 나쁜 삼성은 그냥 애드립이었고. 네, 현장성, 계급성, 전문성, 그래서 삼성, 좋은 삼성이다. 예, 너무 재밌습니다. 그럼 조건희님은 이 한노보연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시나요? 사실 매년 이제 상임들 업무 배치 이런 것들은 논의를 하면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올해 벌써 2024년에 한 달이 지나가고 2달째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튼 2024년에는 아까 뒤에 소개드릴 젠더와 노동 건강권 센터랑 한노보연 기후정의팀을 조금 주로 맡아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주제를 맡으셨네요. 예, 이게 한노보연은 매해 그 활동가들도 역할을 나눠서 업무를 좀
다르게 가져가나 보죠? 다르게 가져갈 때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하나의 주제를 약간 계속 가져가는 게 당연히 좋기도 하니까 그렇게 배치할 때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활동가들이 약간 의향하는 것들을 좀 위주로 배치를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지아님이 책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하다 아픈 여자들. 예, 이런 제목의 책이 작년 말이더라고요. 12월 26일? 네, 맞습니다. 예, 그죠. 진짜 얼마 안 된 책입니다. 이 책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6분이 쓰셨더라고요. 예.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오늘 나오신 조건희 님이신데요. 이 책을 만들자라고 기획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사실 여성 노동자들 원래 그 연구로 좀 하려고 하다가 이제 뭐 출판사 대표랑 좀 연이 닿고 해가지고 연구 말고 단행본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과정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여성 노동자들의 산재를 사실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바라봐야 될까 사실 그걸 통해서 어떤 변화들을 사회에 계속 던지고 만들어 나가야 될까는 사실 모두가 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계속 과제로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중에 책 서문에 이제 약간 스포일러긴 하지만 어쨌든 내용을 알면 좀 더 많이 구매해 주지 않을까 하는 네, 책 서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는 사회가 노동하는 몸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다.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이 그동안 누구의 관점에서 해석되었는지 질문하는 것은 위험을 젠더 관점에서 정의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느림을 허용하지 않고 표준적인 몸을 갖추도록 강요하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라면 그리고 그 자본주의는 이제 노동자의 몸이나 삶보다 이윤과 생산량을 더 중요하게 보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점은 있죠. 네. 그 결과로서 이제 일터의 여러 위험들이 발생하고 있고 산업재해 사실 노동재해라고 좀 표현을 좀 쓰고 싶었는데 어쨌든 산업재해라는 표현을 저희가 많이 쓰게 되었고요. 아무튼 산업재해나 노동재해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사실 일터의 위험이라는 게 사실 누구한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어떤 위험들이 드러나지 못하고 대표되지 못하고 가려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게 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고요. 사실 위험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현장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그것이 첫 걸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위험들이 가려지고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가려지고 있고 왜 가려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사회의 어떤 중요한 측면들을 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책에서 이제 19명의 어떤 다양한 몸을 지닌 존재들을 좀 만나서 인터뷰로 담아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장애 여성도 계시고 성소수자도 계시고 산재 가족도 계시고 그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몸과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고자 했고요. 물론 이주 여성도 저희가 되게 만나고 싶었는데 사실 좀 만나지 못했던 책을 통해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들이 담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위험이라는 거를 정의하는 권력이 좀 당연히 소수자, 약자라고 표현되는 그러니까 그 약자라고만 표현되는 것도 저희는 되게 문제시하고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위험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권력이 주어지지 않는 것 또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에 사회적으로 저평가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회는 그러면 누구의 위험을 그러니까 인정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내보고자 했던 게 좀 기획 의도였고요. 또 스포일러긴 하지만 아무튼 다시 한 번 더 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것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폐를 끼치는 사회 구조적인 기제에 맞서는 일이기도 하다. 사실 건장한 남자라고 표상되는 그 사람들이 들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제 노동자 한 명의 몫을 다한다고 다하지 못한다고 자책하지 못하는 자책하게 만드는 시멘트 포대는 40kg 정도더라고요. 40kg면 쌀 2가마니 정도 되는데
포대를 작게 만들면 포장 비용이 상승하고 작업 속도가 더뎌지기 때문에 그러면 인건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본이 숨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사실 일터를 우리의 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페미니즘 관점을 가져오는 것은 저희 페미니즘과 일터, 산재 이런 것들의 기사를 보면은 개탄스럽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여자들 산재가 많이 없는 거는 남자들이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에서 아주 페미니즘을 붙이고 뭐 남녀 갈등 어쩌고 하는 일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라는 댓글들을 정말 여러 번 봤는데 근데 그걸 일부러 인용했던 것도 좀 있었어요. 개탄스러워할 일이 아니다. 모두의 안전과 건강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잘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라고 저희 책에 좀 써놨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약간 젠더의 관점이 모두의 안전, 건강 이런 것들을 말하는 데에 있어서 더 드러나야 될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점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시멘트 포대 40kg인데 40kg를 번쩍번쩍 들 수 있어야 정말 노동자로서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기업 자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그거를 못 드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저도 못 드는데 그렇죠. 여성만 있는 건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남성들도 다 다르고 여성들도 다 다르잖아요. 어느 여성은 잘 들 수 있을 것이고 어느 남성은 잘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몫을 다 하고 있다. 혹은 이 사람은 자기 몫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다른 일을 좀 더 쉬운 일로 해라라고 하거나, 이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쫓겨나기도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40kg가 아니라 20kg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안 만드냐. 포장지 값이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요. 그 비용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아까 잠깐 요거 좀 궁금한 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산업재해와 노동재해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근데 노동재해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산업재해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라는 말을 이 책에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역시 대본에 없는 질문들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좀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저희는 노동안전보건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같은 맥락에서 산업재해라기보다 노동재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사실 노동자들이 좀 겪게 되는 위험들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노동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산업의 관점에서 재해가 일어난다기보다는 이제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강요하는 여러 강도랑 속도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다치거나 병들거나 이러한 과정들을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노동자들한테 뭔가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서 약간 산업재해라는 단어보다는 이게 노동 과정에서 생기는 재해다 라는 측면에서 노동재해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었는데요. 저자들끼리도 이제 용어 같은 것들 되게 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수고용 노동자, 뭐 노동재해, 산업재해, 근로자, 노동자 되게 용어들 가지고 어떻게 통일을 할까를 가지고 좀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로자 대신에 노동자를 쓰자라는 그 맥락은 뭐 이미 약간 유명하니까 약간 넘어가고 이제 산업재해 대신 저도 약간 노동재해를 좀 밀었는데 어쨌든 간에 좀 대중적으로는 여전히 산업재해라는 것들이 더 친숙하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산업재해라는 걸 좀 쓰기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 앞서 이제 조건님께서 스포를 하면서까지 책의 내용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덧붙이면 책이 1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부는 어떤 사례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2부에서는 산재 보상 제도와 젠더 공백이라는 주제로 이제 산재 신청하는 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뭐 내용이 좀 나오고 뭐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희님께서 쓰신 파트가 가족 또 다른 산재 당사자라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그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책에는 1부랑 2부랑 뒤에 부록도 간략하게 네네,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부록 어차피 메인은 1부 5장이니까 잠깐 네. 부록 얘기 먼저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6명이 가능하다면 이제
그 인터뷰의 대상 그리고 인터뷰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 이런 것들을 당연히 회의 통해서 좀 결정을 해서 이제 배분했던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주로 이제 초안을 썼다고 하면 되겠죠. 초안을 썼던 부분들은 이제 그리고 제 이름을 걸었던 부분들은 이제 일부 5장 또 가족에 대한 이야기랑 부록 이제 노동안전보건의 관점으로 이제 여성 노동운동 살펴보기를 좀 주로 맡았는데요. 사실 부록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자로서 모든 과정에 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김지한, 김한울이라는 두 분이랑 같이 제가 이제 셋이서 관련 기획과 조사를 하면서 좀 썼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록에서는 이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되게 많고 유구하고 어떤 부분은 뭐 성공 실패를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고 유구했던 여러 투쟁들의 요구안들을 좀 다시 공부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라거나 비정규직 철폐 인력 충원, 노동 환경의 개선, 화학물질이나 근거울가스랑 생식독성, 일터에서의 폭언, 폭행, 괴롭힘, 일터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그리고 집단간염 이런 형태로 좀 노동안전보건 관점에서 했던 이슈들을 좀로 사건들을 좀 다시 재해석해보고자 거칠게나마 재해석해보고자 좀 정리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일부 5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일부 5장에서 주로 인터뷰를 했던 분들은 반도체 공장에서 제대로 된 안전 장비 없이 야간 고정으로 일하다가 파킨슨병에 걸린 여성 노동자 그리고 같은 공장에 이제 남편 그리고 남성 노동자 이렇게 두 명이 이제 주된 이야기 이 일부 5장의 약간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이 야간 고정 노동을 비롯한 반도체 공장에서 노동 과정 그리고 산재로 좀 이분이 결과적으로 산재 인정해서 신청해서 인정까지 5년이 걸렸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지난한 산재 신청 과정 그리고 보상금으로서 모든 책임을 좀 통치를 했던 회사 사실 산재 신청과 인정을 하는 그 과정대로 가더라도 그 시간 동안 어쨌든 삶을 영위해야 된다 했을 때 삶을 영위해 나가니까 그런 간병을 하면서 일상을 보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을 좀 주로 여쭤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터뷰했던 부분은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를 간병했던 사례고 이제 많은 경우 이제 간병을 비롯한 돌봄의 책임은 이제 많이들 사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가족 아니면 아내, 며느리 등의 명목으로 좀 개인한테 떠넘겨져 있고 그 얘기는 좀 지극히 젠더화되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산재 인정이 좀 되면은 뭐 요양급여나 간병급여나 뭐 이런 것들 급여가 나오긴 하겠지만 산재 인정이 되지 않는 수많은 경우 그 비용이나 시공간을 감당해야 되는 건 이제 개인이라는 것도 너무 와닿고 한편으로도 슬프고 그런 현실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산재 신청 인정 이런 것들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승인이 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제 신청과 인정 뭐 하여튼 그런 시간을 이들 부부처럼 기약이 없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면 그 틈에 대한 고려도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사실 인터뷰하면서 조금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부 5장에 좀 시를 했는데 잘 실었는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아니 근데 왜 그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산재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어디에서 음식 하는 뭐 그런 노동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거나 뭐 이런 경우 다 산재잖아요. 근데 이제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이라는 게 또 이제 용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뭐가 다른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상은 이제 그냥 소위 말해 사업주랑 합의하고 그냥 넘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산재는 이제 국가의 4대 보험 중 하나로서 작용하는 이제 국가에서 보험을 처리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행정적으로 이제 공식 기록으로 남는다 안 남는다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산재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국가의 어떤 보험으로서 또 물론 그 비용을 사업주 특수형태 노동자 고용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반반이나 노동자들이 비용을 많이 부담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업주들이 어떤 최소한의 책임으로서 그런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보험료로서 그 모여진 보험료를 가지고 이제 일하다가 아프거나 다친 노동자들한테 국가기관에서 공적으로 보상을 하는 그래서
그 산재 인정을 받은 많은 노동자들도 이제 나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나 때문이 아니고 일 때문이라는 것들을 어떤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어떤 그런 걸 보여주는 지표로서 산재 보험, 산재 제도 보상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 회사에서는 산재를 안 해주고 산재 처리를 안 해주고 공상 처리를 하겠다 이럴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일단 뭐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그들은 가지고 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이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라는 것들이 약간 어쨌든 기록으로 남는 거 그렇게 처리가 된 거니까 그런 게 남는 걸 좀 싫어하시는 걸까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사업주들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는 공상 처리하는 것보다는 네네. 산재 처리를 해야 뭐 필요할 때 뭐 여기 나와 아까 말씀하신 간병 급여나 요양 급여나 뭐 이런 다른 급여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산재 그죠? 인정되면 그나마 지급되는 급여들이 좀 다른 형태의 보험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작동하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다시 공상 처리하면은 예를 들어 진행자님이랑 저랑 이제 나 다쳤어 그냥 우리끼리 사인하고 끝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그것이 국가 기록으로 남고 그것이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국가로부터 공적으로 보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이 사업장이 그만큼 위험하고 그럼 이거를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니냐 개선해야 되고 그 위험을 없애고 예방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단초가 산재를 통해서 산재 인정 과정을 통해서 봐라 이 사람이 아픈 거는 일 때문이다 일이 너네 환경들 때문이니까 그 환경을 개선하고 고쳐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근거로서도 작동을 하려고 많이 만들고 있죠. 네. 아,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급식 노동자들이 네. 그 요리하는 퓨움에 의해서 이제 폐암에 걸리는 것이 네. 이제 산재를 받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냥 넘어갔으면 만약에 저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렸는데 그냥 그게 묻힐 수 있었던 건데 누군가가 한번 산재를 딱 받으면 그 다음 사람이 나도 이것 때문에 폐암이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어떤 축적의 의미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맞네요. 네. 그러고 보니 그렇군요. 작년에 네, 작년에 봄에 경기도에 그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그 여성 노동자들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막 천막 농성도 하고 예, 그러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도 한 120명, 122명 폐암 예, 네, 진짜 맞아요. 나와가지고 예, 막 너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 그랬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조사한 내용이 급식실에 그 조리실에 환풍기가 없거나 아니면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 돌아가지 않는다거나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 지아님 기억을 하셨군요. 급식은 사실 폐암으로 많이 이슈가 되었긴 했는데 그 이전부터 계속 여성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이런 걸로도 계속 이슈가 되었던 사업장이라고도 저도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적은 수의 급식 노동자들이 수많은 학생들의 급식을 담당해야 되면서 오는 또 한편은 중량물 취급이나 이런 것들도 그쵸. 되게 많으신 그걸로 인해서 약간 허리나 뭐 손목 온갖 부위에 근골격 질환이 많이 생겼던 그런 것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노동조합들이 좀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잘 조직이 되어 있는 편으로 알고 있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리 뭐 이런 거를 때문에 이제 폐암도 산재로 얘기가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저희가 조건희님 이제 그 게스트로 모시면서 선곡을 2곡 좀 해달라고 아, 그랬잖아요. 네. 계속 이제 얘기만 계속 하셔가지고 네 힘드실 것 같아서요. 노래 한 곡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조건희님이 감사합니다. 네, 예, 추천하실 곡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진짜 네, 네. 제가 사실 2곡 정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그 가수 꽃다지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거기 당부라는 노래를 가사 말이 너무 좋아서 네, 약간 되게 추천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꽃다지의 당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그때엔 보다 더 먼 곳을 바라보며 함께했지. 인간이 인간으로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 함께했지. 허나 젊음만으론 어쩔 수 없는, 분노하는 것만으론 어쩔 수 없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단단하고 복잡한 세상 앞에서 우린 무너졌지. 이리로 저리로 불안한 미래를 향해 떠나갔고, 손에 잡힐 것 같던 그 모든 꿈들도 떠나갔지. 허나 친구여 서러워 말아라.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아직 많으니 후회도 말아라. 친구여 다시 돌아간대도 우린 그 자리에서 만날 것을. 젊음은 흘러가고 우리 점점 늙어간다 해도 우리 가슴 속 깊이 서려 있는 노래 잊지 말게. 허나 젊음만으론 어쩔 수 없는, 분노하는 것만으론 어쩔 수 없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단단하고 복잡한 세상 앞에서 우린 무너졌지. 이리로 저리로 불안한 미래를 향해 떠나갔고, 손에 잡힐 것 같던 그 모든 꿈들도 떠나갔지. 허나 친구여 서러워 말아라.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아직 많으니 후회도 말아라. 친구여 다시 돌아간대도 우린 그 자리에서 만날 것을. 젊음은 흘러가고 우리 점점 늙어간다 해도 우리 가슴 속 깊이 서려 있는 노래 잊지 말게. 젊음은 흘러가고
잊지 말게. 어떻게 좀 많이 쉬셨습니까? 괜찮으시죠? 네. 네. 아이, 우리가 산재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너무 모르고,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 공상 처리를 많이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산재가 나도 산재보다는 공상 처리를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산재를 많이 해야 된다. 라는 이유 중에 또 아까 우리 음악 나오는 시간에 잠깐 얘기 나눴잖아요. 예, 왜 중요한지 그 얘기 한번 더 해주실래요? 잠깐 음악 그 산재 했었죠. 어떤 얘기? 추정의 원칙. 아, 얘기해. 네, 추정의 원칙.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추정의 원칙이라고 이제 노동부가 고시한 내용들이 있고 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근골격계 질환이 되게 좀 범위가 넓어요. 근육과 골, 뼈골에 생기는 온갖 질환들을 합쳐서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유명한 거, 가장 뭔가 익숙하실 이름으로 뭐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아니면 뭐 십자인대 아니면 저 테니스 엘보 이런 것 아니면 저기 오십견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그 되는데요. 마우스 많이 쓰시는 분들은 네네, 손목 손목터널 터널 증후군, 증후군. 네네, 그것도 네, 다 뭔가 통틀어서 근육계 질환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성들 아. 특히 이제 중년 여성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많이 이제 아프잖아요. 그렇게 근골격계 질환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책에도 나오던데 그런 분들이 이게 허리가 아픈 게 이게 원래 내 병인지 일하다가 아픈 건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저도 많이 만났던 이제 학생 때,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청소 노동자들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하면 허리 아픈 거 그냥 뭐 다 아프고 그냥 다들 뭐 침 맞고 다니거나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괜히 가서 산재 해달라고 그러면 괜히 이거 원래 아픈 거 아니냐며 이런 욕 먹을까봐 못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책에도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특히 여성들한테 그런 경향이 더 심한 것 같고, 심하게 사회가 좀 그렇게 너의 아픔이 뭐 일 때문이냐 그 뭐 이런 얘기들이 더 여성 노동자들한테 더 심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러니까 이 책 인터뷰나 뭐 다른 노동자들 인터뷰했을 때 내가 아픈 거 나만큼 아픈 사람들이 다 널렸는데 그렇죠. 거기서 뭔가 내가 산재를 해서 약간 요양을 나간다 이런 것들이 다른 다 아픈데 뭐 나만 이런 느낌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추정의 추정의 원칙. 원칙을 네. 그러니까 하는 사실 이유는 추정의 원칙, 요새 경총도 뭐 추정의 원칙 폐지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다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막 노동부에서 산재 카르텔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할 때 경총도 그러니까 그놈의 카르텔 진짜. 근데 그럴 때 경총도 약간 발 맞춰가지고 근골격계 질환 추정의 원칙 폐기해야 된다. 우리 산재 신청 너무 무분별하고 우리 착한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경총에 맨날 논리인데 추정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사실 산재 신청 절차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어떤 질환이 걸려서 어떤 그 질환을 진단받고 근데 그걸로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하면은 나의 업무에 어떤 것들 때문에 이건 업무랑 연관성이 있어 라고 이제 노동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이 현재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 그러니까 보통 그럼 내가 어느 직종에서 몇 년을 일했고 그 기간 동안 내가 어떤 작업을 얼마나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산재 신청, 특히 근육계 질환은 질병이니까 사고가 아니라 질병이니까 질병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부에서도 그런 뭐 따로 조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난 뭔가 서두가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추정의 원칙은 진단명 그리고 직종, 근무 기간, 유효 기간 등 어떤 일정한 충족 기준을 이 노동자가 충족시키는 경우는 이 정도면 뭐 일일이 조사하지 않아도 그냥 업무 관련성 있는 거라고 추측하고 현장 조사를 좀 생략하면서 이제 어떤 산재 신청하면서 인정까지 그 시간을 조금 단축하자. 그러니까 일일이 조사하기 이 정도면 그냥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 일하고 이러이러한 거면은 이런 직장에서 이러한 걸렸으면 근거롭게 질환이 업무상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이 국가에서도 약간 인정을 함으로써 그 기간을 좀 줄여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거긴 하죠. 근데 그것도 아직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고시 기준도 되게 좁고 한편으로는 좀 주상병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 몸의 질병이 하나가 아닌데 근데 그 주상병으로서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간 적용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적용 부분에서 아직 좀 협소하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추정의 원칙 또 지금 경찰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산재 신청에서 그 추정의 원칙이 뭐냐라는 얘기를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사실 이러한 데이터들이 쌓이는 거죠. 이렇게 이런저런 사업장들에서 이러한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했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업무 연관성이 있다라는 그런 개별의 산재 신청과 승인 혹은 불승인 이런 사례들이 모여서 그렇게 모인 사례들을 좀 여러 모아서 봤더니 그러면 이 정도면은 웬만하면 인정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굳이 절차들을 하나하나 만드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 혹은 그걸 위한 어떤 하나의 축적된 데이터로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거겠죠. 만약에 공상해가지고 진행자님이랑 나랑 그냥 우리 악수하고 끝내는 상황이라면 그게 공상이니까 악수하고 끝나는 정도라면은 이제 그런 데이터조차 좀 쌓이지 않을 부분들이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를 계속 남겨두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기록을 남겨두는. 네네. 예, 청소 노동자가 50대, 60대 여성 노동자가 계속 수그리면서 이제 청소를 하다 보면 허리가 아프고 막 그런데 한 명이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산재 처리가 잘 안 되다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산재 신청을 계속 하고 이러면서 그것이 이제 이런 공정에서는 이런 허리가 아플 수 있구나, 뭐 어디가 이렇게 아플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예. 요약 맛집이네요 여기. 제가 정리를 좀 잘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해야 이제 저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도 그거구나 이렇게 아실 것 같아서요. 예. 저는 일부에서 그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것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 환경에 노동자들의 몸을 맞춤에 따라서 생기는 병, 몸의 뒤틀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 환경을 젠더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저는 이 책의 핵심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도 그러니까 노동 환경에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몸과 어떤 몸과 삶을 현장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장이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여성 다수의 사업장에서 여성 노동자들 혹은 남성 다수의 사업장에서 여성 노동자들 혹은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특수고용이나 이런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들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아니면 장애 여성 노동자, 성소수자 노동자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진행을 해봤고, 저희가 그래서 남성 다수 사업장에서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한 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보호구들이 이제 표준 남성 사이즈에 맞춰서 나오니까 이 사람의 몸에 맞는 보호구가 제공되지 않는,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들이 오히려 소수니까 예를 100명짜리 사업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5명이야. 근데 자본 입장에서 그냥 다 표준 사이즈로 통일해버리면 되는지 이 5명을 위해서 내가 이 작은 소위 말해 평균적으로 사이즈가 작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작은 걸 내가 왜 굳이 추가 비용 써가지고 구입을 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적용이 되는 사업장들이 여전히 많고 그러면은 이제 여성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헐렁한 보호구를 입고 일을 하게 되면 저도 약간 기사에서 봤던 건데 헐렁한 보호구가 오히려 옷이 헐렁헐렁해서 그 헐렁한 것이 이제 어디 틈에 끼어가지고 뭐 사고가 날 뻔했던 이런 사업장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자본의 입장에서는 나의 비용으로 좀 처리가 되면서 이제 노동자들의 다양한 몸과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문제적이고 당연히 거기에 이제 포함되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한테 이제 위험이 더 크게 다가온다 이런 얘기들을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요구들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라라는 요구들을 했었을 때, 이제 이 책에서도 내용이 나오지만, 이 남성과 여성의 갈등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문제, 사실은 이게 그 환경을 바꾸는 게 남성 노동자들에게도 되게 도움이 되는 일인데, 이 남성 여성의 갈등으로 가는 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예. 네, 안타깝죠. 네, 뭘 더 덧붙여요. 그렇게 갈등 구도로 좀 내모는 자본도 당연히 문제고 그것이 갈등으로 하면서 약간 그 행위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는 우리 모두의 문제고 약간 그 모두의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성 노동자들의 어떤 목소리나 관점, 그 젠더 관점 이런 걸로 노동안전 복원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앞으로의 저의 과제일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개인적인 갈등으로 부추기면서 중요한 핵심들을 다 피해가거나 예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요 며칠 전에 왜 그 어느 그 웹툰 작가가 그 소송 선생님과 특수교사 소송에서 승소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도 굉장히 어떤 그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개인적인 문제로만 계속 이야기되고 그런 댓글들이 막 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는 싹 피해가는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가끔 그 대공장에 일 때문에 들어가는 일이 가끔씩 있는데 거기 딱 들어가면은 뭐냐면 거기도 남성 노동자 중심의 공장이거든요. 여성 화장실은 층마다 하나씩밖에 없어요. 근데 남성 화장실은 층에 막 4-5개씩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한번 들어가게 되면 물을 잘 안 마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참죠. 끝까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가끔씩 들어가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버티는데 매일 거기서 일하시는 여성 노동자들은 이거 굉장히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또 질병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리 현상을 참는 맞아요. 문제에 의해서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책에도 다루고 계시던데 저도 예전에 일할 때 이제 저는 방문하는 방문교사 이런 거 했었거든요. 일을 그때 또 이제 항상 시간에 쫓기니까 시간을 맞추려고 화장실을 잘 안 가게 되고 아니면 가더라도 이제 다른 고객의 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막 사용하기가 쉽지 않고 막 그래서 그 직종에 있는 노동자들이 특히 이제 여성 노동자가 많았는데 그 여성 노동자들이 방광염 뭐 이런 거 많이 걸렸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대공장 이런 자동차 공장에 갔었는데 거기는 뭐 층마다가 또 아니고요. 거기는 어느 건물에는 있고 어느 건물에는 없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곤란하더라고요. 건물이 딱딱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게 해야 할 요구해야 될 것들이 여성 노동자들은 훨씬 더 많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한노버연 제가 직접 참여한 연구는 아닌데 한노버연에서도 이제 2021년에 여성 노동자 화장실 연구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 다양한 현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화장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얼마나 잘 갈 수 있고 가는 화장실의 시설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여러 직종의 노동자들이
뭐 면접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제 철도, 그러니까 기차 운전하시는 승무원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딱 기차가 역에 딱 정차를 했을 때만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그 딱 정차를 딱 하고 손살같이 뛰어나가서 화장실을 가고 또 손살같이 뛰어와서 다시 앉아야 그 시간이 빡빡하게 그렇게 딱 맞춰야지만 이제 다시 출발을 할 수 있고 이런 사례들도 좀 기억에 남았고 뭐 네. 맞아요. 작년에 민주노총 그 경기도 본부에서 그 1층 로비에서 화장실 그런 여성 노동자들의 화장실 문제, 특히 이제 책에서도 다루는데 건설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화장실 문제가 많잖아요. 그 사진전을 했었거든요. 예, 그 실제로 너무 열악한 화장실 아니면 없어 막 이런 곳. 그리고 이 책에서는 잘 안 다뤄서 뭐 그런 얘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 또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 여성들이 많잖아요. 늘었잖아요. 근데 이 농업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화장실도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뭐 기숙사라고 하는 곳도 너무 형편없고, 예, 또 몇 년 전에 또 사고들도 있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포천에서 네. 예,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런 그 화장실도 그렇고 그런 공간에 대한 문제가 정말 여성들한테는 조금 클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다뤄지는 사례들을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장애 여성, 성소수자, 그다음에 뭐 급식 노동자, 카페 기사, 비행기 승무원까지도 다룹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다루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인터뷰로 정하셨는지 아니면은 뭐 한노부연에서 뭐 같이 뭐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일을 했던 분들이신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인터뷰의 섭외는 일단은 저희가 사실 기본적으로는 노조 통해서 좀 알아봤던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 성소수자나 장애 여성 이런 분들은 사실 노조 통해서도 좀 잘 안 구해져가지고 저희가 노조 통해서 구하기도 했고, 아니 노조 통해서 요청해가지고 이제 인터뷰 섭외를 요청하기도 했고, 저희가 약간 오픈으로 약간 설문지 같은 거를 이제 인터뷰 참여해 주십시오 같은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좀 뿌리기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라이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섭외 되기도 했고요. 성소수자나 장애 여성 같은 경우도 이제 아름아름 알아가지고 좀 섭외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인터뷰를 좀 구하는 게 그래서 좀 힘들었고, 이주 여성도 그래서 구해보고 싶었는데 인터뷰 일을 좀 모색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인터뷰 일을 찾기가 힘들었던 그런 상황 자체가 좀 보여주는 부분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책을 구상하다 한자라는 구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어떤 주제들, 아까 뭐 사업장으로서 약간 남성 다수 사업장, 뭐 여성 다수 사업장 뭐 이런 것들로 좀 나누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질병이나 어떤 산재의 어떤 유형별로 뭐 생식 독성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은 여성 질환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 할 때 그렇게 좀 질병 쪽으로도 좀 보려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약간 사업장들로서 이제 이러이러한 사업장에서 겪는 문제들을 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인터뷰들을 좀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찾고, 뭐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좀 수정하고 이랬던 과정들을 좀 거쳤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한 번으로 나가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산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두 주 동안 조건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